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주머니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동네를 거닐던 70세 노인 박봉팔 씨. 그날 그는 평생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낡은 가방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50억? 말도 안 돼. 이 계약서만 있으면 내 아들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박봉팔 씨. 그 계약서 우리 집안 물건입니다. 조용히 넘기시면 억대의 돈을 쥐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헛된 생각을 하시면 당신의 평생도 헛될 겁니다. 숨기려는 자, 밝히려는 자, 그리고 진실을 쥐게 된 가장 평범한 노인의 선택. 인간의 욕망과 정의가 뒤섞인 재벌가의 은밀한 비밀.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봉팔 씨는 70살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성공이나 거창한 재산은 없었다. 퇴직 후에는 경비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고 하나 있는 아들은 사업의 실패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매일 밤 봉팔 씨는 아들의 빚 독촉 전화에 가슴을 졸이며 잠들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다. 퇴근길 봉팔 씨는 늘 걷던 동네 뒷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하수구 옆에 낡고 긁힌 갈색 서류 가방 하나가 무심하게 버려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봉팔 씨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습관처럼 가방을 주워들었다. 혹시나 주인이 애타게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봉팔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잠금 장치는 고장 나 있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지갑 그리고 휴대전화 한 대가 들어 있었다. 봉팔 씨는 지갑을 뒤져 주인의 연락처를 찾으려 했지만 지갑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신분증 대신 명함 한 장만 있었다. 대광그룹 기획실장 최태수. 봉팔 씨는 대광그룹이라는 이름에 숨을 들이켰다.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진 것도 대광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다. 서류의 제목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계열사 YW 엔터테인먼트 매각 및 승계 보장 임명 계약서. 봉팔 씨는 문서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은 점점 커졌다.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광그룹 장자인 김상진 전무가 동생인 김하준 상무에게 계열사 하나를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 그룹 승계 과정에서 동생의 지지를 받고 50억 원의 비밀 자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는 불과 이틀 전으로 찍혀 있었다. 이 계약은 그룹 이사회나 공식 문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룹 승계를 위한 형제 간의 밀약이었다. 그리고 서류의 마지막 장. 위약 시 50억 원 전액 반환 및 매각 무효라는 조항과 함께 김상진 전무의 도장과 김하준 상무의 사인이 찍혀 있었다. 50억. 봉팔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액수였다. 아들의 빚이 5억이었다. 이 계약서가 터지면 대광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계열사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승계 구도 자체가 뒤바뀔 것이다. 봉팔 씨는 낡은 식탁에 앉아 계약서를 노려보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의 양심과 아들의 빚을 당장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돈의 유혹 사이에서 그의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봉팔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곧바로 아들의 처진 어깨와 빚 독촉 전화의 섬뜩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이 계약서를 이용해 아들의 빚 5억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봉팔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약서는 가슴에 품고 다녔다. 무서워서 집에 둘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이 계약서는 그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결국 그는 김상진 전무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적힌 전무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상진 전무님 되십니까? 누구십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저는 며칠 전 잃어버리신 가방을 주운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방? 무슨 가방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가방 잃어버린 적 없습니다. 함부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툭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봉팔 씨는 당황했다. 재벌 3세가 잃어버린 중요한 물건을 부인하다니. 그가 계약서의 존재를 숨기려 한다는 뜻이었다. 봉팔 씨는 그가 가방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공포가 그를 덮쳤다. 이 계약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들이 왜 그렇게 숨기려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가방을 주웠을 당시를 떠올렸다. 가방은 하수구 옆에 버려져 있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버려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팔 씨는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전화는 최태수 기획실장의 것이었다. 그는 통화 기록을 살펴봤다. 마지막 통화는 김상진 전무와의 통화였다. 그리고 그 전 통화는 김상진 전무의 아내 강혜정과의 통화였다. 봉팔 씨는 직감했다. 이 계약서가 재벌 그룹 내부의 암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내부의 치정 싸움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혜정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혜정 사모님 되십니까? 누구시죠? 이 번호는 개인 번호인데. 강혜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족적인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저는 박봉팔입니다. 잃어버리신 가방을 주었습니다.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강혜정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돌아왔다. 어디에 계시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류는 저희 집안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을 만큼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봉팔 씨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돈 냄새를 맡았다. 보답. 그가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 쥐고 있는 50억짜리 계약서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바꿀 황금 열쇠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강혜정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봉팔 씨의 낡은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봉팔 씨의 좁은 복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듯했다. 그녀는 봉팔 씨의 낡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박봉팔 씨, 고맙습니다. 이 서류는 제 남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 계약서입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손에 쥐고는 봉팔 씨를 내려다보았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1천만 원? 5천만 원? 봉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사모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이 좀 많아서요. 5억 정도 됩니다. 강혜정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5억. 그녀에게는 푼돈이었지만 그 돈이 이 낡은 노인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5억이라. 좋습니다. 이 계약서를 저에게 넘겨주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만났다는 사실조차 잊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 아들의 계좌에 5억 원이 정확히 입금될 겁니다. 봉팔 씨는 망설였다. 5억.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계약서에는 50억짜리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대광그룹의 부정부패와 승계 암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정의의 증거였다. 사모님, 이 계약서 단순한 사업 계약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승계 보장 그리고 50억 원의 비밀 자금. 이건 재벌 그룹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강혜정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박봉팔 씨, 당신은 주제를 넘고 계십니다. 당신은 경비원 출신의 노인일 뿐입니다. 5억을 받고 조용히 살 것인지 아니면 이 계약서의 비밀을 발설하고 당신 아들과 당신 자신까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녀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봉팔 씨는 자신이 거대한 재벌가의 그림자에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약자로서 살아온 노인의 마음속에 분노와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저는 5억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정은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팔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봉팔 씨에게 다가왔다. 당신, 정말 겁이 없으시군요. 70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오셨다면서. 좋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고를 날렸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당신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 아들의 사업 실패가 횡령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아들, 당신의 평화로운 삶 모두 제 손안에 있습니다. 강혜정이 떠나자 봉팔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0억짜리 계약서는 이제 그의 양심과 가족의 안전을 놓고 버리는 거대한 도박의 판돈이 되었다. 봉팔 씨는 강혜정의 협박 때문에 밤새도록 불안에 떨었다. 아들의 빚을 횡령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 터였다. 재벌 그룹이 마음만 먹으면 평범한 개인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묻힐 것이다. 그때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최태수 기획실장의 전화. 이 계약서가 봉팔 씨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봉팔 씨는 다시 통화 기록을 살펴봤다. 최 실장은 김상진 전무에게 보고하는 통화를 한 직후 김상진 전무의 여동생 김지연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10분가량 통화했다. 봉팔 씨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 계약서는 김상진 전무와 김하준 상무의 밀약이었지만 최태수 실장이 김지연 상무에게 이 사실을 누설한 것이다. 그리고 김지연 상무가 이 계약서를 손에 넣으려 했을 때 어떤 이유로 가방이 버려졌거나 분실된 것일 수 있었다. 이 계약서를 둘러싼 싸움은 단순히 형제 간의 승계 문제가 아니라 재벌 2세들의 삼자간 암투였던 것이다. 봉팔 씨는 김지연 상무에게도 연락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 역시 이 계약서를 간절히 원할 것이고 어쩌면 강혜정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다. 김지연 상무의 번호로 전화를 걸자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김지연입니다. 김지연 상무님. 저는 대광그룹 승계와 관련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연 상무는 강혜정처럼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 최 실장이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당신에게 있었군요. 좋습니다. 조용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오빠나 새언니와 달리 정의로운 승계를 원합니다. 당신의 협조에 충분한 보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봉팔 씨는 김지연 상무에게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정의를 언급했고 강혜정처럼 노골적인 협박은 하지 않았다. 그는 김지연 상무에게 자신의 상황, 즉 강혜정의 협박과 아들의 빚 5억 문제를 털어놓았다. 김지연 상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5억이요? 좋습니다. 제가 그 빚을 대신 해결해드리고 당신이 이 계약서를 저에게 넘겨주시면 저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오빠의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겨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봉팔 씨는 망설였다. 5억을 받고 비밀을 지키라는 강혜정의 제안과 5억을 받고 진실을 폭로할 기회를 얻는 김지연의 제안. 봉팔 씨는 김지연 상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상무님, 저는 돈 때문에 계약서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가 재벌가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무님에게 계약서를 넘기기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권리를 갖겠습니다. 만약 상무님도 이 계약서를 오빠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진실을 폭로할 겁니다. 김지연 상무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낮게 웃었다. 좋습니다, 박봉팔 씨.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군요. 계약서 사본을 가지세요. 당신의 정의가 저희 가문의 어둠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봉팔 씨는 계약서의 원본을 김지연 상무에게 전달하고 5억 원을 아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빚이 청산되었다는 아들의 기쁜 목소리를 듣자 봉팔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계약서의 사본을 여전히 품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재벌가의 삼자간 암투에 깊숙이 개입한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되었다. 계약서 사본을 넘긴 후 봉팔 씨는 김지연 상무의 행동을 주시했다. 김지연은 곧바로 이사회에 계약서를 상정할 것처럼 보였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봉팔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김지연마저 강혜정과 손을 잡고 자신을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닐까? 그는 계약서 사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았다. 매각된 계열사 YW 엔터테인먼트는 겉으로는 적자 기업이었지만 계약서의 부칙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YW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권은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기술을 숨겨놓은 알짜배기 기업이었던 것이다.
김상진 전무는 이 특허권을 동생 김하준 상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50억과 승계 지지를 약속받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밀약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 기술을 개인의 승계를 위해 팔아넘긴 배임 행위였다. 봉팔 씨는 이 사실을 알고는 경악했다. 그는 이 진실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김지연 상무마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 계약서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낡은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다. 최태수 실장의 전화. 그 전화 속에는 분명 이 계약서에 얽힌 또 다른 진실이 남아있을 터였다.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최 실장은 김상진 전무에게 끊임없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전무님, 50억 원 약속을 어기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계약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김지연 상무에게 보낸 문자. 상무님, 이 계약서는 전무님이 그룹의 미래 기술을 팔아넘긴 증거입니다. 제가 가방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강혜정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가방을 훔치려다가 놓친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상무님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봉팔 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가방을 잃어버린 것은 최 실장이었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강혜정이 가방을 훔치려다가 실패하고 봉팔 씨가 가방을 주운 곳에 버려진 것이었다. 강혜정은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혼 소송이나 그룹 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봉팔 씨는 자신이 재벌가의 가장 더러운 치정, 싸움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암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봉팔 씨는 계약서 사본과 휴대전화의 증거를 모두 가지고 다시 강혜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저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최 실장의 가방을 훔치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제 저를 협박할 수 없을 겁니다. 강혜정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봉팔 씨를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다. 봉팔 씨는 이번에는 사람이 많은 호텔 라운지에서 강혜정을 만났다. 강혜정은 지난번처럼 협박하는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동정을 구했다. 박봉팔 씨, 제가 당신을 협박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불쌍한 여자일 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 계약서는 저에게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녀는 봉팔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계약서의 비밀을 지켜달라며 10억 원을 제안했다. 10억 원을 드릴게요. 제가 승소하는 대로. 그리고 당신의 아들 빚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김지연 상무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김지연 상무가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보다 먼저 5억을 보냈습니다. 지연이는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봉팔 씨는 혼란스러웠다. 아들 빚을 갚아준 사람이 김지연이 아니라 강혜정이었다니. 그는 급히 아들의 계좌를 확인했다. 송금자 이름은 대광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었다. 재단은 강혜정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었다. 봉팔 씨는 김지연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김지연은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계약서를 이용해 오빠와 새언니를 모두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사모님, 저는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는 재벌 가문의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외부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정은 다시 눈빛이 돌변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봉팔 씨의 귀에 속삭였다. 폭로요? 좋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 누가 평범한 경비원 출신 노인의 말을 믿을까요? 제가 당신을 노망난 노인으로 만들고 당신 아들을 횡령범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은 이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비밀을 묵인한 대가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와 같은 공범입니다. 강혜정의 말은 비수처럼 봉팔 씨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이미 5억 원을 받은 공범이었다. 봉팔 씨는 자신이 재벌가의 거대한 먹이 사슬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를 구해야 했다. 더 이상 재벌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계약서 사본과 휴대전화의 증거를 들고 아는 사람을 통해 수소문한 유명한 인권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재벌 그룹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변호사는 봉팔 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박봉팔 씨, 당신은 지금 이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진실을 쥐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그룹의 미래 기술을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특수배임입니다. 하지만 강혜정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5억 원을 받은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계약서가 저의 아들 빚을 갚아준 것을 넘어선 저의 마지막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눈빛을 빛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벌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변호사는 봉팔 씨에게 한 가지 작전을 제안했다. 1.5억 원 반환 봉팔 씨가 강혜정에게 받은 5억 원을 그대로 대광문화재단으로 돌려보낸다. 공범이 되는 족쇄를 스스로 푸는 것이다. 진짜 계약서 확보 김지연 상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원본을 확보한다. 사본만으로는 법정 싸움에서 불리하다. 3. 최후의 폭로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에 한 번에 터뜨린다. 봉팔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5억 원을 대광문화재단 계좌로 송금했다. 통신 기록에는 부당한 대가 반환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김지연 상무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상무님, 저는 5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거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의로운 승계를 원한다면 계약서 원본을 제 변호사에게 넘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당신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까지 포함해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김지연은 고민 끝에 계약서 원본을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녀는 오빠를 무너뜨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봉팔 씨의 폭로로 인해 자신이 역풍을 맞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봉팔 씨의 손에는 이제 계약서 원본, 최 실장의 휴대전화 증거, 그리고 5억 원 반환 영수증까지 모든 무기가 갖춰졌다.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은밀히 접촉했다. 기자는 봉팔 씨의 이야기에 흥분했다. 재벌그룹 승계 암투의 기술 배임까지 얽힌 이 사건은 특종 중의 특종이었다. 봉팔 씨는 기자와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기자는 계약서 원본 최 실장의 문자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박봉팔 씨, 이 사건이 터지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당신은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재벌가의 표적이 될 겁니다. 협박이나 테러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이 계약서를 묵인하고 재벌가의 놀이개로 살 수는 없습니다. 봉팔 씨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는 봉팔 씨의 용기에 감동하며 심층 취재를 약속했다. 하지만 폭로 직전 김상진 전무가 마지막으로 봉팔 씨에게 접촉했다. 그는 자신의 기획실장을 통해 봉팔 씨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다. 봉팔 씨, 원하는 금액을 적으십시오. 100억, 200억. 이 계약서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끝장납니다. 제발. 당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봉팔 씨는 수표를 거절했다. 전무님, 저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룹의 미래 기술을 팔아넘긴 것은 당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언론 보도는 시작되었다. 일면의 대광그룹 승계 위의 미래 기술 특허 헐값 매각 이면 계약서 발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보도 당일 대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김상진 전무는 긴급 이사회에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충격적인 뉴스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보도가 터지자 대광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김상진 전무는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하준 상무는 계약서가 무효화되면서 헐값에 매입하려 했던 YW 엔터테인먼트의 특허권을 놓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강혜정이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공식화하고 남편이 비밀리에 50억 원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언론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김지연 상무 역시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정의로운 상무로 포장되며 그룹 승계의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녀는 봉팔 씨를 진실을 알려준 양심적인 시민으로 치켜세웠다. 봉팔 씨는 이 모든 재벌가의 암투 속에서 자신이 진실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변호사와 함께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재벌가는 봉팔 씨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의 아들의 과거 사업 실패와 빚 문제를 다시 들춰내며
봉팔 씨가 돈 때문에 계약서를 조작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봉팔 씨는 변호사를 통해 5억 원 반환 영수증과 최 실장의 문자를 공개하며 자신이 부당한 돈을 거부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재벌 그룹의 최고 변호인단과 봉팔 씨의 변호사가 맞섰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부는 봉팔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봉팔 씨는 법정에 서서 자신이 가방을 주었을 때부터 강혜정의 협박, 김지연의 거래, 그리고 5억 원을 반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언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빚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을 받고 이 거대한 진실을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봉팔 씨의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최태수 기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실장은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최 실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가 녹취 파일 하나를 제출했다. 그것은 최 실장이 김상진 전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 직전 자신의 변호사에게 남긴 유언 녹취록이었다. 내가 계약서를 잃어버린 후 김상진 전무가 나를 협박하고 매장하려 합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 계약서의 진실은 그룹의 승계를 위해 미래 기술을 팔아넘긴 배임입니다. 나는 이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진실을 증명해 줄 겁니다. 최 실장은 계약서를 잃어버린 직후 김상진 전무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의 유언 녹취록은 김상진 전무의 배임 행위를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 실장의 비극적인 희생과 봉팔 씨의 용기가 합쳐져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은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났다. 법원은 김상진 전무에게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50억 원의 이면 계약은 무효화되었고 YW 엔터테인먼트의 특허권은 다시 그룹의 소유로 돌아갔다. 대광그룹은 창업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창업주 회장까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김지연 상무였다. 그녀는 그룹 승계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는 봉팔 씨를 치켜 세우며 정의로운 승계를 약속했다. 하지만 봉팔 씨는 이미 재벌가의 위선과 배신을 겪은 후였다. 그는 김지연 상무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봉팔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명성을 얻었다. 언론은 그를 황금보다 정의를 택한 시대의 양심으로 보도했다. 그가 거부한 5억 원을 다시 돌려받으라는 시민들의 서명운동까지 일어났다. 봉팔 씨는 자신이 거부했던 5억 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돈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박봉팔 씨는 조용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제가 거부했던 5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 돈은 저와 같이 재벌의 횡포에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의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봉팔 씨는 아들의 빚을 갚은 후 다시 평범한 경비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50억짜리 계약서보다 더 귀한 것, 즉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용기에 감동하여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봉팔 씨는 다시 동네를 걸었다. 그의 낡은 구두는 여전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힘찼다. 길거리에서 낡은 가방을 주었던 그날의 우연이 평범했던 노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은 50억 원의 비밀 계약서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을 시험하는 거대한 딜레마였다. 봉팔 씨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재벌의 권력을 이기는 평범함의 위대한 힘을 증명했다. 봉팔 씨는 자신이 거부했던 5억 원을 돌려받아 정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대광그룹 사건처럼 재벌이나 권력의 횡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소액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봉팔 씨는 다시 자신이 살던 낡은 아파트와 경비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의인이라 불렀고 주민들은 그가 경비를 서는 아파트 단지를 가장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봉팔 씨는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김지연 상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광그룹의 사실상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올라서 있었다. 박봉팔 씨, 오랜만입니다. 김지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상무님, 이제 회장님이 되셨군요.
봉팔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덕분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그룹의 미래 기술은 오빠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김지연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봉팔 씨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모든 연대 보증 채무를 청산하고 아들의 새 사업에 무이자 투자를 약속하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 그룹에 끼친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계약서 원본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빠를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봉팔 씨는 그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는 단호했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님, 저는 이미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제 양심이 편안해졌고 제 아들이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저에게 준 5억 원이 아닌 제가 스스로 선택한 정의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사업은 김지연이 말을 이으려 했다. 제 아들은 이제 스스로 일어설 겁니다. 저의 용기가 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을 테니까요.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저는 더 이상 재벌 그룹의 은혜나 빚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지연은 봉팔 씨의 단호함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박봉팔 씨. 당신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가 회장이 되는 순간 대광그룹은 당신의 정예 재단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김지연은 떠났다. 봉팔 씨는 그녀의 마지막 말에서 자신이 이제 재벌가를 감시하는 사회의 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낡은 가방 하나가 평범한 노인을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바꾸는 힘의 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장면 전환 파도처럼 밀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그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봉팔 씨의 모습. 봉팔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용기를 본받아 새롭게 시작한 작은 회사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고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봉팔 씨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아들 아버지. 저는 이제 빚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봉팔 씨는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낡은 가방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그 변화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때문이었다. 그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다시 낡은 신문을 펼쳤다.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했지만 봉팔 씨는 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인간의 양심을 지켜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